여러분 지난 주말을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 프로그램과 그리고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도 그분들을 위해서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일단 이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었죠.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일단 큰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 기준으로도 상승세는 상당히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의 경우에는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쉽게 말해서 기술주는 매도하고 경기 민감주 중심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쏠렸다는 점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 어떤 투자의 패턴을 좀 변화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시황은 최서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0월 28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의 충격적인 급락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애플과 인텔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물가지표부터 보겠습니다. 9월 PCE와 근원 PCE 가격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전년과 전월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11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한데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자 12월부터는 인상폭을 조절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피봇 랭귀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 섹터가 4.35% 상승하면서 지수 흐름을 상승으로 이끌어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오르는 등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금융,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 등도 2%대로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4%, 애플이 7.5%, 구글이 4.3% 올랐는데 아마존만 6.8% 크게 하락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성공 후에 코로나 제로 정책 확대 우려 등으로 하락했는데요. 징동닷컴이 4.2%, 바이두가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은 7.56% 급등했습니다. 전날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아이폰 매출은 시장 예상을 밑돌았지만 팀 쿡 CEO가 환율 이슈가 없었다면 두 자릿수 성장을 했을 것이란 발언 역시 애플의 상승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아마존은 부진한 실적 발표에 6.8% 하락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 전망에 대한 실망이 주가 폭락을 이끌었는데요. 아마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달러 강세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장 초반에 12%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낙폭을 축소해서 마감했습니다. 인텔은 10.6% 상승했습니다. 실적 악화로 수천 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소식을 알리기는 했지만 대규모 비용 절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자 급등했는데요. 올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기는 했으나 이미 예측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 반도체 업황에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엔비디아, 퀄컴,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접종이 함께 급등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T모바일은 가입자 수 증가 소식에 힘입어서 7.37% 급등했습니다. 2020년 이후 가입자 수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요. 버라이존이 4%, 그리고 AT&T가 2.5% 상승하는 등 다른 통신업종들도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12.9% 급등했습니다.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전체 상품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트루이스트에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핀터레스트도 13.75% 급등했습니다.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월간 사용자 수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수요 감소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중국의 연료 수요가 악화됐고 이런 봉쇄가 앞으로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전반적인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때문에 국제유가는 약 8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화 강세와 국채금리 상승에 약 1% 하락했습니다. 때문에 금 가격은 온스당 1,64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들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11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죠. 11월 1일에서 2일 동안 회의가 개최되고 2일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12월 금리 인상폭에 대한 힌트를 줄지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그 단서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4일 금요일에는 10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도 화이자, 퀄컴 그리고 스타벅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난 금요일에 부각됐던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정말 눈에 띄는 움직임이었었죠. 기술주의 피난처로 보이는 애플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주에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이어갔는데 애플이 7.5%나 급등을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도 실적 부진했죠. 알파벳부터 해가지고 예상 순이익 전혀 못 미치는 그런 모습 보여왔고, 그리고 전년 동기 매출 자체가 감소한 게 2013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아마존 역시 실망스러웠는데 아마존 장중에 마이너스 12%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죠. 그러면서 시총 1조 달러를 내어주기도 하는 그런 아주 치욕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약 마이너스 38%나 감소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주당 순위 모두 예상치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양한 그런 기대치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결과를 내놨습니다. 맥하고 웨어러블 판매가 예상치를 능가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아이폰 약간 뒤처지고 서비스 분야도 많이 뒤처지긴 했지만 그래도 서비스 분야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5%의 성장성을 가졌다. 이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만족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애플 뮤직이라든가 애플 TV라든가 애플 원 콤보라든가 이런 서비스 가격을 1달러, 2달러 정도 이렇게 인상한다라고 발표한 것도 기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애플이 이렇게 견고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이 애플이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각인을 시켰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피해서 피난처로 애플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7월 이후에 최고의 달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기술주 비중이 포트폴리오에 내에서 상당히 많을 텐데 기술주가 하락하기 전부터 뭐 일찌감치 손절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아니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 더 담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기술주 투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기술주들 투자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2, 3주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빅테크 주식들이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이게 저렴하다라는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실적 시즌에 하락한 거는 저가 매수의 관점보다는 펀더멘털 조정에 따른 목표가 하향, 요것이 이제 핵심적인 어떤 흐름이 될 것이다라는 거였고, 이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하락은 저가 매수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지금 기술주들에 대해서 실적을 좀 재조명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왜 그러냐면은 개인 소득이 0.4% 증가했고 소비자 지출이 0.6%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상치와 같거나 높은 수준이었는데, 여전히 이제 소비가 살아있다는 게 소비 시즌의 IT 제품들에 대해서 판매 기대치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전체 매출의 최대 절반까지도 나오는 이런 시즌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에 대해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 캠페인을 조금 늦출 수도 있다, 이런 낙관론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올랐는데 메타라든가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 모두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들이 다시 수렴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이 온다면은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 즉 이번에 이제 3분기 GDP도 지나갔죠. 그리고 지금 걱정했던 실적 시즌도 어쨌든 또 지나갔습니다. 이러면 리스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번 주에 변동성을 보이면은 그 변동성 하에서 하락하는 상황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MSCI, 과연 중국의 비중을 줄일까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MSCI 이머징 마켓에서 혹시 이 중국의 투자 비중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소문이, 그리고 썰이 계속 조금씩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그러면 이제 빈 자리를 과연 누가 채우게 될 것이냐, 혹시 우리나라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이 뉴스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뉴스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각종 연금 펀드들이 중국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텍사스 교직원 퇴직기금에서는 이런 판단을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대만의 투자 비중도 늘리기로 했고요. 인도의 투자 비중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투자 비중도 늘리기로 했는데, 중국의 투자 비중을 기존 대비 거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들려왔고요. 또 한 곳이 플로리다의 공공근로기금은 이미 올해 초부터 중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이 기사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종 연금 펀드들이 왜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 아무래도 차이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난 2년 동안 MSCI 이머징 마켓 펀드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주황색 선이 이머징 마켓 펀드인데, 그 가운데서 중국 지수는 더 큰 급락을 보였죠.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당대회를 통해서 중국 당국이 공동부유를 외치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계속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또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험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미래 퇴직금을 과연 중국에 기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미국의 연금 펀드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직은 뭐 MSCI 이머징 마켓 펀드가 중국 비중을 실제로 줄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이 중국 비중을 줄이고 있는 연금 펀드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MSCI에서까지 중국 비중을 줄이는 게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이머징 국가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이제 각종 연금 펀드들이 중국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세무사님, 그러면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선 중국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안 좋은지를 먼저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S&P 500 지수가 이제 하늘색 실선으로 움직이고 캔들 차트가 뭐냐면 iShares MSCI 차이나 ETF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중국계 ETF 상품인데 보면 떨어지는 게 정말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돈이 굉장히 빠르게 유출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돈을 빼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MSCI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어떤 보고서를 내놨냐면은 당 대회 후에 중국 주식에 대해서 전망을 굉장히 인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2023년 6월까지 약세장 상황이 진행되면서 마이너스 22%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 올라가는데 기존의 어떤 상승폭을 좀 줄여가지고 한 48%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밴드 자체를 전반적으로 하향 다운시키는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좀 낮아지는 모습인데 지금 보면은 모건 스탠리의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제 국가 권력을 이제 잡았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시장의 어떤 얼마나 호의적인 그런 정책들을 펼 것인가 이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의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굉장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사람들은 글로벌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개인적으로도 국내 투자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시진핑의 국내 정책에 의한 영향력이 더 크게 이제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12월 달에 중앙경제 협력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제 전국 인민대표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경제 정책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이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없다. 과거와 다르게 좀 굉장히 좀 단절돼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를 크게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MSCI라는 그런 그 지수를 가지고 이제 시장을 봤을 때는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앞으로 이제 8개월 뒤에는 또 40% 정도, 48% 정도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 또 근본적으로 MSCI에서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나타낼 때 그 측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은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달러화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최고로 많이 평가받는 게 중국이다. 여전히 중국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호주, 홍콩 물론 이제 일본은 가장 우수한 국가이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기대감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한국이 중국을 대체한다라는 것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기관은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시진핑 집권 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경기 침체, 경제 성장률을 다시 회복시켜야 정권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는 중국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계속 가중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한 번 더 75bp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1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키워드가 선정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또 금리 시기가 다가왔어요. 금리를 이번 주에 또 인상을 할 텐데 4회 연속으로 75bp를 인상할 것으로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미국 투자자들도 다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일단 지금까지 뭐 5차례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연준은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지금 그 이번에 FOMC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효과는 가시적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타나질 않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연준의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확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준다면은 그렇다면은 시장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지금의 지수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상의 폭 이런 것보다는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주 FOMC 회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실 최근 시장의 반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월가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연말 시장까지도 이런 반등세는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뭐 안 좋은 측면에서는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거다. 이제 내년 1분기, 2분기가 굉장히 위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주에 주식은 쭉 상승했거든요. 다우지수가 지금 3주 동안 한 4,000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이후에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칼슨 그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에 다우존스가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최고의 흐름을 보였는데 이거는 약세장이 끝날 때 움직이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레피니티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수익이 기존의 성장률이 지금 한 2.5%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지난주에 나오는 거 보면서 이걸 4.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 기술주들 실적 하락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중소형주들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버텨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재고도 어느 정도 털어내고 있고 그리고 GDP 성장률도 괜찮았고 그리고 실적도 기대하던 것보다는 그렇게 최악은 아니고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FOMC 추가 금리 인상 여기에 대한 충격들 많이 또 대비들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을 앞으로도 좀 더 또 긍정적으로 보려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희망을 갖게 만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160개인데요. 이게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될 S&P 500 기업들의 숫자입니다. 거의 S&P 500 기업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이번 주에 실적을 내놓게 됐는데 일단 지난주까지는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실적의 최정점은 지난 건 사실입니다만 이번 주부터 발표하게 될 기업들은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또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어떤 기업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지 그 표를 함께 살펴보면요. 자, 먼저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월요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일단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 하나인 온세미컨덕터가 월요일 개장 전에 발표를 하게 되고요. 개장 후에는 NXP 반도체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그 두 번째 날인 화요일을 한번 살펴보면요. 화요일에는 반도체 기업 가운데 AMD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화요일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버와 화이자는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이날 장 마감한 이후에는 에어비앤비 그리고 리튬 광산업체인 리벤트 코퍼레이션 이 기업도 최근에 리튬 광산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다음 날로 가보게 되면은요. 자, 다음 날 수요일에는 개장 전에 ST로더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장 마감한 이후에는 로쿠, 퀄컴 그리고 로빈후드, SE 이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개장 전에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크루즈 관련주들 아마 영향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 마감한 이후에는 페이팔, 코인베이스, 블록 이런 기업들 그리고 여기다 스타벅스까지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장 마감한 이후에 드래프트 킹즈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일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관심 갖고 있는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으로 몇 가지 기업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 화이자인데 화이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팩트셋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버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요즘 뭐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교통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우버와 같은 공유 차량을 많이 이용하게 됐을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우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을지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MD인데요. AMD는 사실 10월 초에 이미 3분기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죠. 그래서 이 하향 조정했던 전망치를 결과로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아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에 혹시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이번 주 특별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는 약 한 1,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좀 섹터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이제 섹터별로 봤더니 제약, 소비, 여행, 그리고 IT, 에너지 쪽의 중요한 기업들이 이제
모여서 발표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약 소비 관련주들이 우선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 쪽은 어쨌든 백신 접종하는 게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모더나 같은 회사들은 크게 실적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 그리고 소비 쪽에서는 그나마 CVS가 조금은 그래도 나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제 재고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에스티로더나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정도까지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는 뭐 좀 나아질 것 같긴 하지만은 실적이 그래도 손실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여행 산업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임대하는 에이비스라든가 아니면 에어비앤비라든가 부킹홀딩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좀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IT 쪽에서 이제 이게 결국은 또 문제가 되는데, AMD가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블락이라든가 페이팔도 또 다시 또 하락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IT 쪽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BP라든가 코노코필립스라든가 나오는데 90%대 순이익 성장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조금 개별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의 상업용 부동산의 대표회사인 사이먼 프로퍼티가 나오는데 이게 좀 줄어들 것으로,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길 거고, 이제 메트라이프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이 다 안 좋을 거예요, 이번 주에. 왜냐면은 지금 그 금리 올라가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에 대한 투자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보시면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보시면은 좀 더 시장에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가장 부각됐었는지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